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종섭 님이 써주셨어요. 스팀 달러나 테더는 왜 가격 변동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환율 변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써주셨고, 스팀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1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1달러에 근접한 어떤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스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스팀 달러도 가격이 실제로 움직인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는 이렇게 2만원까지 스팀이 올라가면서 2만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 2018년도 말에는 오히려 1000원 밑에인 뭐 700원대까지 700원 무너져서 600원대까지 가격이 빠졌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더와는 1달러에 이제 고정이 된 건데, 보시면 테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1달러보다 보시면 1보다 위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밑에 있었던 적도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테더와 이슈에 따라서 테더와가 과연 얘네가 실제 발행한 테더와만큼 달러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뭐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또 실제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걸 이용해서 테더화를 이제 발행한 주체는 싼 가격에 자신들의 어떤 물량을 또 흡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우식 님이 써주셨는데, 외환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이따가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국민연금 기관장 자리가 제 생각에는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먹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요? 블록체인이 합법화되면 연기금이 이쪽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도 결국 미래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고, 일단 우리나라 그 기금 운용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채권 위주로 이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훨씬 주식 비중이 낮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이제 뭐 공무원 어떤 기금에서 암호화폐의 일정 부분,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그래서 만약 미국이 뭐 한 30%를 암호화폐 이런 마켓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마 그때 되면 한 5% 뭐 이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는 저는 1억 원 이상은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울 머슴님이 써주셨어요. 주식시장, 주식이 코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뉴스를 종종 듣고 있는 가운데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은 개장과 폐장 시간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없어서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 코인화가 된다면 주식시장도 24시간 거래가 가능할까요? 둘째, 코인화되면 국내에서 외국 주식도 코인으로 실시간 거래 가능하다고 하면 중간 브릿지 코인으로 뭐 XRP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일단 우리나라 이제 뭐 개장, 폐장 시간이 있는데 또 이제 야간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야간에도 지금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오픈한 시간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글로벌로 다 엮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주식시장도 나중에는 물론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다 24시간 완전 개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거를 뭐 딱 정규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거든요. 그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운영된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야간장이 열려서 야간에도 분명히 이제 내 포지션에 대해서, 물론 주식을 뭐 매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야간에 포지션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외국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외국 주식들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픈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해외 주식 수수료가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 주식 수수료 뚝 0.1% 전쟁 했다 했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해외 주식 수수료를 계속 처음에는 뭐 굉장히 높았어요. 뭐 1% 이상 수수료를 받았던 이런 해외 주식인데 지금 이제 0.1%까지 낮아졌고,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무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예 0.1%가 아니라 해외 주식도 무료인 서비스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저는 이렇게 되느냐? 이 증권사들도 이미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알고 있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 수수료를 매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기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처음에는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0.1%, 0.15%씩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래소들은 이벤트성으로 후비 거래소에서 지난번에 거의 수수료 몇 개월 무료 이런 서비스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수수료 무료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내가 내 자산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주고 많은 자산을 넣는 사람들한테는 그 매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아예 안 받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거나 이럴 때, VIP 고객들은 따로 별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 무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 때도 무료. 얼마 전에 업빛 보니까 업빛 내에서 주소를 옮길 때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제가 업빛에 있는 다른 사람 주소로 돈을 보낼 때도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국민은행 간에는 국민은행끼리 보낼 때는 또 그 은행 간 어떤 송금이 없잖아요. 송금 수수료가. 이런 것처럼 지금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지금 예전에 은행들처럼 지금 은행 시스템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앞으로 계속 발전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은행을 인수하고 증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가 되고, 오히려 내가 자산을 보관한 거에 대한 어떤 이자를 지급해주는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김철아님이 써주셨는데, 2018년 1월에 지인의 권유로 에이다를 샀습니다. 당시 구입 가격이 1,591원이었어요. 지난주엔가 이제 리플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급히 세타를 팔고 리플을 샀는데, 이후에 리플은 하락하고 세타는 많이 상승해서 개수 늘리기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H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체 매매를 할 때 사실 항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하면 신이겠죠. 그것도 신이고, 당연히 그러면 지금 펌핑 나오는 종목들 계속 갈아타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고, 내가 이제 어느 타이밍에 분명히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리플이 올라갈 것 같고, 세타가 충분히 비싸다고 판단돼서 세타를 매도하고 리플을 샀는데, 세타는 또 계속하고 리플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여기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그 손해를 확정 짓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타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또 리플을 팔고 올라가는 세타를 갈아탄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개수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로 확정을 짓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체 매매를 하실 때는 홀딩 물량을 정해 놓으시고, 홀딩 물량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시고, 나머지 물량들, 교체 매매를 할 물량, 정해 놓은 물량에서만 교체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교체 매매 한 다음에 3번에 나눠서 한다. 처음 하시고 손해 났다라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하시고, 또 내가 이제 오히려 매도한 건 더 올라가고 매수한 건 떨어졌다라고 하면 또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100이라고 했을 때 10, 10씩 나눠서 매도를 하고요.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세타를 분할로 10, 10, 10 매도하신 이후에 이걸 리플을 사셨어요. 갖고 계신 다음에
리플이 지금 계속 빠져 있는 상태죠. 세타 올라가면 70% 세타만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리플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와서 리플이 올라가서 아마 그 이제 뭐 그거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지금 리플을 그때 사셨던 세타를 매도해서 사셨던 그 리플이 지금 리플을 매도해서 세타 개수를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교체 매매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원칙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제 매매하다 보면 먹는 거 길게 못 먹고, 또 이제 매도를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나중에는 원래는 이제 홀딩 물량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하면 실제 길게 먹어야 될 물량을 길게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에서 중요한 점은 홀딩 물량은 반드시 이제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병희 님이 이제 오미세고 차트 봐달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김세훈 님이 그 상해지수 이제 해서 제가 상해지수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너는님 같아요. 너는님이 리스크 없는 고수익 보장, 대기업 어쩌고 얘기 나오면 대부분 사기다. 예,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세상살이를 노동력과 감으로 살아가는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땀으로 일군 재산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라고 하네요. 형 경제 상황만으로 보아도 부동산은 꼭지건만 아파트 한 채 장만해서 부동산 가격 오른 건 피와 땀으로 이제 일군 듯 자랑을 하셨대요. 그냥 좀 속이 상하셨나 봅니다. 내 비트코인 사서 노후에 50배, 100배, 100억 종잣돈 만들 거라 하니 허허 이렇게 가관이네요. 노동과 피땀으로 만든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투입해서 일을 한 걸로 가지고도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거의 뭐 대기업 바로 들어가서 10년 열심히 일을 해도 총각으로 일을 해도 서울에 사실 뭐 서울 안에서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아파트 한 가족을 꾸린다라고 하면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 이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풀린 돈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정상적인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 그리고 어떤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근데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라고 보면 그때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조차 이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진짜 뭐 우리나라 원화로요, 만약에 10억 원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은행에 10억 원 넣어놓고 내가 이걸로 노후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되면서 돈의 가치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토막 난다라고 하면 뭐 10억이 1000만 원,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으로 몇 달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물건 살 수 있는 거는 돈의 그 평가액만 10억인 거지 실제 살 수 있는 가치는 100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 생활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진짜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런 게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왜냐면 중앙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왜 그때 그걸 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해도 사실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 경제 활동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그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권오신님이 제로엑스는 거래소 코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써주셨는데, 일단 아마 이제 제가 이거 질문을 해주신 이유가 BNB라든가 지금 후오비 HT가 최근에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랐어요. 후오비가 이제 거의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로엑스도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투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아마 써주신 것 같은데, 약간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제로엑스 코인은 분산형 거래소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BNB나 HT는 그 거래소에 약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배당을 받는다던가 뭐 에어드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내가 수수료를 절감받거나, 지난번에 제가 코스 거래소 누가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코스 거래소 같은 거래소는 그 ICO, 오히려 이제 STO 개념인 거죠. 그래서 STO로 참여해서 내가 그 거래소의 어떤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배당을 받는, 거래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받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학님이 리플 너무한다, 리플 이렇게 안 오르냐 했는데, 일단 예, 리플은 2017년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랬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생각해보면 거의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가고 나서 그때 이제 뒤늦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충분히 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수익 못 본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코인들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내가 이거 없어서 내가 돈 못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다 따라서 나중에 복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게 지금 교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뭐였죠? 뭐 링크라든가, 또 이번에 그 엔진이라든가 뭐 코즘이라든가, 코즘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걸 내가 일정 부분 갖고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씩 이제 매도를 해서 뭐 반은 홀딩하고 나머지 매도해서,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코인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매수해서 저는 교체 매매를 해서 개수 늘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KKSPT님이 지금 이제 괌에 여행 가셨다고, 그래서 괌에 구찌가 유명하다고 해서 예, 이렇게 쇼핑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1220불을 하는 가방을 사주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암호화폐 엄청 많이 물려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 가방 사주시면서 그 4분의 1 비트코인 정도 되는 금액인데, 나중에 이제 괌 구찌 가방이 100분의 1이 되길 이제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웃자고 이제 드린 말씀인데 라고 써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코인 말고 초대박 부자가 되는 법은 중국, 한국의 미세먼지 없애면 진짜 세계 10대 재벌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공기청정기도 필요 없는 괌이 최고네요. 예, 써주셨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 지금 오늘 날씨 좀 이렇게 맑은데, 그러니까 엊그저께보다 좀 맑게 보이는긴 하는데, 앞에 있는 산이 안 보였거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이 안 보이는데, 이제 산은 보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는 또 나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키제님이 써주셨어요. 그게 이제 2021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상향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리플 가격 11,000원, 18,400원 이걸 아마 이제 보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가치가 미래에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자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 참 고분고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친구들도 죄다 고지고대로 믿더군요. 그리고 여기 많은 댓글에서 리플이 3,4천원대 시체벽이 많아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말아드신 분들 한강 가서 고기밥 됐거나 손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며, 설사 남은 시체가 있다 해도 리플이 1, 2만원 정도 갈 정도의 코인 광풍이 분다면 시체벽 녹이는 건 한순간일 겁니다. 아무튼 한 1,000만원어치 없다는 셈 치고 5년 기다려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 1,000만원도 과감히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이 암호화폐 미래를 지멋대로 논하는 거 보면 참 코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일단 그 리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리플이 시체가 많아서 이거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써주신 것처럼
예전에 3, 4천 원에 물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300원대, 400원대에서 거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1,000원, 2,000원 넘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뭐 1,000원 넘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물량이 전 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4,000원에 물렸든 뭐 3,000원에 물렸든 2,000원에 물렸든 다 1,000원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물량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4,000원 정도에서 전고점에서 한 번 정도 쉬어주고 그 이후에는 쉬어준 이후에 다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고가가 되니까요. 신고가가 되니까 뭐 시체도 없고 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900원대까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 리플은 500원도 넘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500원이 뭐예요? 500원 넘어가고 전고점 900원이었던 전고점 넘어가니까 뭐 그냥 금방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전고점에서 살짝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 못하신 분들이 여기서 물린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거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이제 정부에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외국에서는 계속 지금 준비가 되고 이 시장이 완전 제도화되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주라든가 와이오밍 주에서는 뭐 주지사가 이미 막 다 승인을 하고 돈으로 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게 어떤 증권법에 적용을 받으면 발전에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법에 적용 안 받는 어떤 별도의 조항을 넣어서 막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몇 개 주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몇 개 주에서 이게 저는 시작이다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연방정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이제 그녀님이 오래간만에 글을 써주셔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여름부터 중국에 이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만난 사람들도 많은데, 엔트 파이낸셜 임원과 이제 술자리 할 기회가 생겨서 그분이 소스를 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재미삼아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밀 수 있는 코인은 트론이 아니라 뭐 네오라고 하더군요. 엔트 파이낸셜이 네오랑 깊은 관계가 깊은데, 관계를 떠나서 네오를 이더리움을 넘어서기 위해 많은 전략적인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엔트 파이낸셜 임원분 말 듣고 지난달부터 네오를 저의 용돈 안에서 조금씩 줍고 있습니다. 요즘 웃긴 것은 술자리 같이 하다 보면 그분이 술이 과해서 주사를 부리는데 시진핑은 숙청당하고 새로운 물결이 올 것이라고 주사를 부리더군요. 예, 이렇게 써주고, 일단 아마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그 윤비라는 중국 거래소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네오를 거래할 때, 그때 네오 거래할 때는 네오가 이름이 네오가 아니었고요, 엔트였어요. 엔트였었고, 막 저는 이제 퀀텀을 그때 사기 위해서 윤비라는 거래소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퀀텀 사면서 이제 엔트가 있길래 엔트도 조금 샀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엔트가 더 쌌었습니다. 퀀텀보다 쌌었고, 엔트가 이제 퀀텀을 뛰어넘었죠. 네오랑 이름 바꾸면서 뛰어넘고, 어떻게 개미한테 퀀텀이 따라잡혔다, 막 이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엔트를 이름을 오히려 네오로 바꾼 이유가, 이게 뭔가를 엔트 파이낸셜과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중간에 저는 바꿨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충분히 당연히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웃긴 것은, 넘어가서 유대 세력의 이제 목표는 미국의 달러 붕괴 이전에 중국을 시장 개방시키고 체력이 많이 남은 중국의 유대 세력들이 자산 이전을 하고 상당 기간 통치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을 오기 전에는 중국이 진짜 망할 것이라고 봤는데, 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중국이 패권을 양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많은 공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장하는 큰 그림을 넓게 보시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세상은 참 재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든 편견하는 습관을 버리고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키우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고, 좋은 내용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다양한 시각은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이긴다. 미국을 이겨서 중국이 앞으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고, 중국이 전 세계를
하는 패권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아름다운 부녀님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을 동시에 같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저처럼 미국이 기존에 이제 패권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패권을 중국이 가져간다, 뭐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보다는 금융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거냐라고 봤을 때, 금융 세력이 만약에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해서,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금융 세력이 충분히 중국 시장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힘을 실어준다는 표현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게 패권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진 않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미국과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건 당연히 이 부분은 이 미래를 그냥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이 맞다, 뭐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이거는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가봐야지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예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물론 중국은 지금 IMF 때처럼, 우리나라 이제 IMF 겪는 걸 봤고, IMF 때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금융 세력의 자본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헐값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금융 세력이 이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똑똑히.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할 것이지만, 저는 이제 금융 세력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결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제 그려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빨대 꽂고 있는 것처럼 중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제 30%에서 50% 넘는 그런 지분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했을 때만이 다시 중국 경제를 저는 살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중국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진핑도 어떤 식으로든 뭐 숙청당하고, 좀 친미 성향의, 아니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히 듣는, 금융 세력의 말을 고분고분히 듣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정권에 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또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